신문 기사로 본 통계. 무슨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요? 아니, 웬 신문에 이렇게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죠? 모르는 용어도 많고. 모르는 용어라? 어떤 게 있는데 그래요? 선배님, 분위수, 진위계수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요. 아, 선배님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다 통계 용어들이잖아요. 통계 용어라면 그냥 흘려버려선 안 되잖아요. 통계 수치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보는 신문의 매력이 제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이나 출장 갈 때 버스에서 보는 신문,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들고 와서 식사할 때까지 보는 신문, 막 출근해서 근무 시간 전까지 보는 신문. 지금부터 김통계 선생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통계 수치와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이번 차 시에는 신문 기사에 나오는 분위수와 진위계수, 퍼센트 포인트, 그래프, 비율에서 비교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은 신문 기사의 통계 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통계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분위수와 진위계수.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죠?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통계 선생님. 먼저 로렌츠 곡선은 소득의 누적 분포와 인구의 누적 분포를 비교하여 대응점을 표시한 곡선입니다. 표에서 대각선 아래에 표시된 곡선이 바로 로렌츠 곡선입니다. 즉 가로축에 소득의 순으로 소득 인원수의 누적 백분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 금액의 누적 백분위를 나타내서 만들어지는 곡선입니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되며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의 크기는 불평등도의 지표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로렌츠 곡선이 중국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로렌츠 곡선보다 대각선에 더 가깝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스티커를 제거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처럼 한국이 중국보다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렌츠 곡선으로 소득 분배 상황을 표시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로렌츠 곡선을 쓰면 여러 나라를 동시에 비교할 때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 면적에 대한 반달 부분의 면적 비율인 진위계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로렌츠 곡선을 살펴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위계수는 바로 로렌츠 곡선에서 도출됩니다. 소득 분배의 완전 균등을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Z를 직각 삼각형 OTO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진위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뜻합니다. 보통 0.4를 넘으면 불평등한 사회, 0.6을 넘으면 매우 불평등한 사회를 나타냅니다. 이 지수는 임금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불평등 정도를 알아볼 때 많이 쓰입니다. 다음으로 분위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저소득 가구에서 고소득 가구 순서로 한 줄로 세워봅시다. 다음엔 이들을 5개의 계층으로 나눕니다. 5분위 분배율은 이 중 최하위인 1등급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인 5등급의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입니다. 즉, 상위 20%의 소득 합계에 대한 하위 20% 소득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크고 반대로 낮으면 소득 격차가 작은 것입니다. 4분위 수는 25%, 50%, 75%, 10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합니다.
한편 10분위 수는 10%, 20%에서 90%, 10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문기사에서는 이 분위수를 이용한 다양한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예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까? 퍼센트 포인트.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도 종종 나오던데 도대체 퍼센트 포인트가 뭐예요? 맞아요. 저도 방송이나 신문의 기사에서 각종 수치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실업률, 시장 점유율, 이자율 등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퍼센트의 변화를 표현할 때 퍼센트 포인트를 주로 쓰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통계 선생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숫자의 변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퍼센트로 표시된 것일 때에는 이 퍼센트의 변화를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퍼센트를 직접 비교할 때 만약 기준이 같다면 퍼센트를 보통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퍼센트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간단한 개념인데도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으며 신문기사에서도 퍼센트 포인트를 그냥 퍼센트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어떻게 확실히 구분하죠? 무엇이 기준인가를 살피도록 하세요. 퍼센트 포인트를 쓸 때는 퍼센트끼리의 차이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시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서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프. 통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수많은 숫자들의 나열 혹은 숫자들을 모아놓은 표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 혹은 숫자들을 모아놓은 표가 주는 인상은 보는 사람에게 그다지 강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자료가 지니고 있는 뜻을 시각적으로 보고 자료 분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좋죠. 그래프라. 네, 한열심 씨 말이 맞습니다. 특히 신문 기사에서는 그래프로 기사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기로 하죠. 김통계 선생님. 잘 그려진 그래프는 데이터가 지닌 속성을 선명하게 나타내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그릇된 인상을 전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하고 올바른 작성 방법 및 그래프를 보는 요령을 잘 알면 통계 자료의 분석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데 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 자주 쓰여지는 정도와 표현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평면의 직교좌표를 이용하여 변수의 특정값을 x축에 표시하고 측정값의 빈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막대 또는 선을 y축에 표시하여 빈도의 크기로 이루어진 모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래프입니다. 즉 막대 그래프는 어떤 변수들의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에는 막대들은 수직이거나 수평입니다. 그리고 막대는 서로 닿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범주형 자료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는 보통 간격을 두고 나타냅니다. 그러나 모든 막대들은 폭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평면의 직교좌표를 이용하여 x축에 변수의 측정값을 표시하고 y축에 측정값의 빈도를 점으로 표시한 후 이 점들을 이어 빈도의 크기 변화로 이루어지는 곡선을 말합니다. 특히 꺾은 선 그래프는 한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낼 때 순서에 따라 변하는 값을 측정할 때 시간과 순서의 변화에 따라 측정값의 변화 경향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축에 표시된 눈금을 매우 세밀히 봅니다. 그래프에서 세로축을 늘리고 가로축을 줄이면 다른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꺾은 선 그래프로 과장된 인상을 주는 기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눈금이 없기 때문에 눈금의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꺾은 선 그래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표현했는데 적절한 제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에서 비교. 한 학교에서의 남녀의 구성 비율, 경제 분석에서 성장률, 복권의 당첨률 등과 같이 비교 대상이 2개 또는 그 이상일 때는 통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해가 쉬울까요? 제 생각엔 비율이나 백분율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한열심 씨가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비율이나 백분율에 관해서도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통계 선생님. 어떤 사람의 총 수입이 매달 3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중 90만 원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300분의 90, 즉 백분율로는 30%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나 백분율이 잘못 사용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율과 백분율의 비교 표현을 한번 볼까요? 제품 A와 B의 길이가 210cm, 225cm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을 때 역으로 B가 A보다 6.7%만큼 더 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B가 A보다 7.1%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는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즉,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비교가 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제시되는 예문을 잘 읽고 비판해 보시겠습니까? 25%는 다음을 계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상률은 원래 가격이 기준이므로 33%인 다음이 맞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마치 적게 인상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사실 이러한 광고는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인 비교의 대상이 없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즉 보통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대는 청년들만 있는 집단이므로 전쟁 등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사망은 극히 일어나기 힘듭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이, 장애자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특정한 사건이 없더라도 사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사망률의 일률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은 결혼한 남자들이 얼마나 가정에 시달렸으면 술에 의존하며 사는가 하고 기혼 남성을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남자 중 75%가 기혼이므로 결국 전체 남성의 75%가 알코올 환자 중 66%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체 남성 중 기혼자가 훨씬 더 많으므로 알코올 환자 중 기혼자의 비율이 미혼자보다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절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이런 말들이 가능합니다. 즉 모집단의 구조를 알아야 비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어가 남녀를 구별한다는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시사 칼럼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문기사로 본 통계를 주제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